쌤은 수행하시고 진짜로 누군가 미운 사람이 없어지셨어요? 그게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이런 경험을 했었거든. 이제 예전에 수행 초기에 미워하던 사람이 있었어. 두 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되게 잘났던 그 학벌 좋고 인물 좋고 능력 좋은 선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내 피해의식 때문에 그분이 미웠던 적이 있었고, 또 한 번은 내 수행에서 내가 판단할 때 나보다 연차도 높고 수행도 오래 하신 분이었는데 내가 생각할 때 너무 관념적으로 수행을 안 하시는 분 때문에 내가 이제 그분이 밉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. 근데 이제 일단 그 두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내 상태를 비춰보는 적이 있었어. 그리고 나서는 뭘 내가 이해하게 됐냐면, 이 세상에서 자연스러운 거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 또는 에너지가 들지 않는 것은 자연스럽고 선한 쪽이고, 에너지를 인풋을 많이 해야 되는 것들은 자연스럽지 않고 불선한 것이라는 이해가 생기더라고. 그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,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사랑의 이유가 없어 사실. 그러니까 이 사람을, 너 왜 그 사람을 사랑하고 받아들여? 그걸 따지면 사랑이 안 돼.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무비판과 무조건이거든.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. 그럴 때는 에너지가 하나 들지 않아. 근데 내가 누군가를 싫어하잖아, 예를 들어서 미워하잖아. 그럼 먼저 두 가지가 필요한데, 하나는 창의력이 되게 좋아야 돼. 이 사람이 왜 내가 싫어하는 행동과 말을 하고 있는지를 내 논리적으로 검증을 해줘야 되거든. 아, 이 사람 잘난 척하니까 난 싫어. 아니면 뭐 예쁘지도 않은데 예쁜 척 하잖아. 그래서 싫어. 라고 리스트를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데, 거기에 어떤 과학적인 근거나 뭐 논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야. 그냥 내가 임의로 창작을 하는 거거든. 그 좋은 창의력을 부정적인 걸 창작하는 데 쓰는 거야. 그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. 근데 그 정도 갖고는 미움이 실현이 안 돼요. 거기다 에너지를 듬뿍 집어넣어야 되거든. 그러려면 분노의 에너지든 미움의 에너지를 많이 집어넣어야 되거든. 그러면 너가 왜 싫은지를 생각으로 정리한 다음에 여기에 투사를 해서 강한 에너지, 미움의 에너지를 넣어서 성질 나고 화가 나고 속상하고 밉고 이런 끈적하고 묵직한 에너지를 넣어야 된단 말이야. 그때 누군가를 미워할 때 엄청난 에너지 소모가 많이 생기는 거야. 그래서 나는 이 인간 세상을 살면서 선과 불선이나 또는 사랑과 사랑이 아닌 것은 이 에너지 상태로 구분하면 쉽게 구분이 되는구나. 내가 사랑하고 선한 상태일 때나 행위를 할 때는 에너지가 들지 않아. 근데 사랑하지 않고 불선한 상태에 있을 때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. 그걸 보고 나는 정말 쉽게 이걸 결정해낸 거야.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내가 왜 에너지를 뺏기면서 힘들게 그럴 일이 있어? 할 일이 없는 거야. 왜 불편한데 불행한데 왜 그걸 해? 그래서 나는 아주 쉽게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 거야. 그들을 위해서 안 미워한다? 그런 거 아니야. 내가 경험적으로 그들을 조금이라도 비판하고 평가하는 순간 마음이 불편해진다는 걸 수행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알았고, 내적인 이해도 생겼기, 그걸 안 하는 거거든. 그러니까 안 하는 게 행복해서 안 하는 거지 다른 이유는 없어. 그러면 수행이라는 거는 새로운 행복으로 갈아타는 시스템이에요? 이게 사실은 행복이라는 거는 정해진 게 없어요. 행복한 상태는 행복하지 않은 상태가 멈춘 게 행복이잖아.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는 게 어딘가에 행복한 상태가 있을 거고, 그 다음에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은 상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, 그게 아니고 행복하지 않다는 망상, 이러면 행복해질 거라는 그 망상을 놓는 순간 행복은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거야. 왜냐면 무비판 무조건이 사랑이고, 그 상태가 우리가 느낄 때는 행복한 느낌으로 오거든.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뭐 비판하고 평가하고 남을 폄하하고 미워하고 이걸 멈추는 순간 그 즉시 행복은 실현되는 거지, 행복을 찾을 필요는 없거든. 그럼 늘 행복이 있는 거네요? 그렇지. 그런 비판 평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사람은 그 자체로 행복한 상태인 거야. 그걸 선생님은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? 그게 다른 게 아니라니까. 경험적으로도 알게 됐고, 그리고 앉아서 통찰하면서 그게 저절로 그냥 자기 안에서 이해가 돼버린단 말이야. 계속 앉아서 명상을 하다 보니. 그게 이제 명상도 뭐 죽자 사자, 뭐 내가 이걸 기필코 뭐 해결할 거야, 나는 그런 식으로 명상해 본 적이 없어. 그것보다는 내가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꾸준히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을 얻으려고 했다기보다는, 그냥 화두는 질문을 잡고 늘어지거나 이 먹고 같은 걸로 늘어지잖아. 근데 나는 그런 식으로 수행보다는 그냥 호흡이라고 하는 뭐 코에 의식을 집중해서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린다든지, 그렇게 해서 이런저런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를 보다 보면 모든 게 다 조건이 맞으면 일어났다가 조건이 안 맞으면 사라지는 것밖에 없거든. 그러고 나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, 감정, 판단이라는 것들이 조건적인 관계성이지 그 자체로 실체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돼버리거든.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 거야. 그럼 선생님의 삶에서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되신 것 같은데 지금도 꾸준히 명상을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? 안 할 이유는 또 뭐야? 긴긴 하루 뭐 나를 한번 돌아본다고 무슨 뭐 마이너스가 없잖아. 그리고
나도 놓치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계속해서 혹시라도 내가 놓치는 게 있다면 더 수행을 하고 정리를 해내고 싶은 거고. 그래서 부족한 부분도 많지. 예를 들어서 뭐 수행이라는 게 꼭 어떤 정신적인 부분만 있는 건 아니거든. 인간관계를 할 때도 내가 뭐 A범절이라든지 인사치레라든지 세상에서 통용되는 도덕적 관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잖아. 네. 근데 그것도 내가 놓치는 경우도 많단 말이야. 그럼 명상을 한다라는 게 꼭 뭐 집착을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아 내가 조금 더 배려할 수 있었던 일을 안 했다면 아 그 기억이 나면 아 그걸 통해서 아 이런 부분은 좀 더 배려를 하는 게 필요하겠구나 하고 또 한 번 자기 성찰을 하는 거거든. 네. 이건 깨달음의 문제는 아니지만 마음을 닦는 문제는 끝없이 해도 나는 나쁠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.